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림치유지도사 홍석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원래 산림치유는 산에 오셔갖고 하는 게 산림치유입니다. 그죠? 근데 너무 날씨가 요즘 너무 폭염이고, 또 밖에서 활동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은 오늘 여기 실내에서 산에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오늘 시원한 동영상부터 하나 보시면서, 요즘은 도시에 계시면서 산에 가실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어릴 때 산골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대구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 어릴 때는 전부 시골이었어요. 대구도. 그래서 길가에 가면은 꽃들이 피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또 동네에 산이 있고 이래가지고 산골의 모습이라든지 산의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한 그런 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원한 동영상 하나 볼게요. 자, 우리 산에 가면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시원하게 눈으로도 보시고 귀로도 듣고 또 코로 조금 향을 맡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로마를 준비했는데요.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앉아 계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각성 효과도 줄 겸 아로마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한 방울씩만 이렇게 해서 우리 향기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향은 페퍼민트하고 그 다음에 티트리하고 오렌지를 섞었어요. 그래서 페퍼민트 향이 조금 강할 수도 있는데 얼굴에 대지 마세요. 얼굴에 대지 말고 향을 맡으면서 우리가 이제 속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페퍼민트는 호흡기 질환에도 좋고 그리고 좀 각성 효과도 있고 그리고 면역 효과를 조금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받으신 다음에 우리가 호흡으로 하면서 폐 깊숙이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예, 벌써 맡으시고 계세요. 이게 페퍼민트가 향이 강해서 간혹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도 계신데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다른 라벤더를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냥 페퍼민트로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 손을 이렇게 부비셔서 얼굴 앞에 이렇게 우물처럼 오목하게 이렇게 대세요. 자, 호흡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코 앞에 대시고 이 오일은 먹어도 될 만큼 순수 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거 코로 들어가는 게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내 폐까지 들이마십니다. 자, 옆으로 해서 후 뱉으시고 또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후 뱉어내세요. 한 번 더 폐 깊이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자, 뱉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비비셔서 눈앞에 눈을 비비시지 말고 눈앞에 이렇게 대세요. 눈 감지 말고 눈을 깜빡깜빡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안구를 오른쪽으로 돌려봅니다. 자, 왼쪽으로도 돌려보시고 눈이 시리거나 눈물이 흐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닦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자, 손을 다시 한번 비비셔서 정수리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여기 백회혈이라는 자리 있죠? 여기 갖다 대서 머리로 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뒤통수에 우리 이게 풍부혈이라고 풍을 예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서 그쪽으로도 향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귀 뒤에 온폭한 자리 있죠? 네, 귀 뒤에 온폭한 자리에 동영상이 끝났네요. 그렇게 또 향을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손을 이제 마저 비비셔서
예, 어깨하고 가슴하고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면 됩니다. 예, 향을 이렇게 멀리 내 주위로 이렇게 퍼뜨리세요. 예. 어떠신가요? 향을 맡으니까. 기분이 조금 상쾌해졌죠?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 프로필을 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동산병원하고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자리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막 헤맬 때 2년 동안 여기서 제 청춘을 바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상병리사라는 면허를 땄어요. 그리고 이제 정십자 혈액원에 장장 35년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할 때 되니까 그때는 삶의 굴레 같은 그런 3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이 끈인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끈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놓치는 게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산림치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요즘 다 100세 시대고 뭐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해두면 좋은 공부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운 좋게 오늘 여기 여러분들 100개까지 됐습니다. 잘했죠? 예. 산림치유는 제가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네, 오늘 제목은 숲에서 나를 찾자로 정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제가 소개를 받으면서 말씀해 주신 거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나예요. 맞죠? 내가 소개를 할 때는 항상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자격은 뭐를 갖고 있고 뭐 심지어 어느 동네에 사는구나까지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뭘 원하고 나의 몸과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한번 찾아보고자, 그리고 오늘 만약에 새롭게 발견되는 내 모습이 있으면은 그 모습에 용기와 사랑과 힘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나의 온전한 시간을 한번 보내보고자 그렇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림치유라는 거는 산에서 이런 숲의 자연 환경에서 오는 인자를 활용해서 우리 인체에서 좋은 반응이 오는 거죠. 제일 먼저 산에 가면은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뭐 탈출해서 저도 출근해서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공기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하고 들이마시거든요. 한참을 들이마시고 있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좋은 공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빌딩 속에서 보면은 스카이라인 같은 거 안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산과 닿아 있는 하늘, 그 스카이라인 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초록색과 하늘색, 그게 이제 눈에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일단 경관을 우리가 산림치유 요소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톤치드라는 게 있죠. 피톤치드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요런 요소들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좋은 반응이 일어나서 면역이 정진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정진할 수 있는,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산림치유입니다. 예. 산림치유는 이제 포괄적으로는 휴양의 의미예요. 우리 산에 쉬러 가지 일하러 안 가잖아요. 쉬러 갈 때는, 산에 휴양하러 갈 때는 내가 일단 여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산에 데려가면 휴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요소로 내가 받아들이면은 휴양이 되고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칙센미아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몰입을 설명을 하셨는데, 몰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몰입하신 경험 있으시죠? 하기 싫은 거 하면은 몰입이 되나요? 안 되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내가 기분 좋게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가 몰입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몰입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몰입이 효과로 내 몸으로 돌아오는 게 몰입의 효과거든요. 그 몰입을 했지만 도박에 몰입을 하면은 그게 내한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나요? 없잖아, 그죠? 살림치유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 건강과 나의 몸에 집중을 하면서 몰입을 하면은 하는 만큼 효과가 내한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여기 병원인데 병원에서 제가 살림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 그죠? 그렇게 보건 쪽에 계시는 분이나 정통 의학을 하신 분들은 살림치유 후루꾸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한의학에 대해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인식을. 그런데 이제 살림치유는 보완대체의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정통의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의 능력을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연에 맞게 치유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테라피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나 마음, 정신적인 측면,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라이프와 그 다음에 영양이나 정신적 안녕, 건강의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보완대체의학이라도 할 수 있고 생명체의 고유한 치유 능력을 활용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사회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체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일본과 독일이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일본에 가면은 2000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살림 테라피라는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국을 만들어서 거기 테라피스트가 이제 거기 늘 상주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테라피를 하는데 주로 일본은 이제 걷기, 숲속에서 경관을 보면서 걷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이나 이런 거는 지도하는 가이드가 따로 있고요. 일본은 이제 민간에서 많이 이제 그 살림 테라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독일이 굉장히 좀 빨리 됐거든요. 독일이 100년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은 물론 살림 환경이 많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를 이제 보건 의학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 치유 테라피를 하고 나면은 그 보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림 치유 대상은 뭐 응급하게 치료를 요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막 치료 중인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기 환자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조금 취약한 건강을 조금 돌보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양이나 휴양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요소가 있는데 자, 경관은 우리나라 사는 녹지율이 70% 넘어요. 근데 초록색 볼 수 있는 데는 가려면 산에밖에 없잖아. 산이나 공원에, 그죠? 그래서 우리 녹시율은 좀 낮다. 그렇지만 경관을 보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그 알파파가 나와요. 뇌에서 알파파가 나오면은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 활동이 되는 거고, 피톤치드는 이제 나무가 원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이제 이게 휘발성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건강에 좋은 요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나 꽃이나 식물을 삶고 짜고 해가지고 짰는 게 아로마 오일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 건강에 쓰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이제 나오는 그 휘발성 물질들을 코로, 몸으로 하는 게 살림욕이죠. 그래서 시큰 이제 마시고 산에 가면 이거 공짜인데, 많이 들이마시고, 또 나무를 붙들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을 우리 몸으로 좀 전달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인데, 음이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법이 요즘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뭐겠습니까? 맨발 걷기 있잖아요. 맨발 걷기가
땅에 있는 음이온을 이게 수승화강의 원리로 이게 몸으로 흡수를 하고 내 몸에 있는 독소는 배출시키는 그런 원리거든요. 음이온이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700개가 필요해요. 일방센지당. 그러면은 도심에는 그게 2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산에 가면은 10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산에 가서 활동을 하면 저절로 이제 우리가 세포로 호흡기로 이렇게 음이온이 흡수가 돼서 세로토닌 아시죠? 그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빵빵 돼요. 그리고 음이온을 이제 하면은 그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이 많죠, 산에 가면, 그죠? 그 다음에 산에서 나는 소리가 백색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산에 가면 저희들이 걸을 때 항상 눈을 감고 이렇게 잠시 있어 보라 그러거든요. 눈 감고 있으면은 평소에 못 듣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 풀벌레들 하품하는 소리까지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바람 소리, 이 바람이 풀잎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들이 웃는 소리, 그리고 새 소리는 거의 쉼 없이 들려요. 산에 가면 그 이름 모를 새들이 그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야는 무슨 새인데, 야는 무슨 새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로 이제 백색소음이라고 해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를 차폐시켜주는, 그래서 백색소음을 틀어놓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집중을 할 때는 일부러 이렇게 백색소음을, 요즘은 앱도 많이 있잖아, 그죠? 백색소음 앱. 이거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햇빛인데요. 우리가 햇빛을 너무 꽁꽁 이제 싸매고, 물론 이제 면역이 너무 약하거나 취약하신 분들은 좀 그러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분들도 나갈 때는 거의 완전히 그냥 스파이더맨 수준으로 다 뒤집어 쓰고 나가잖아요. 그러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화상을 입을 시간에 한 4분의 1 정도는 시간을 노출시켜도 된다 하거든요. 햇빛 때문에 일산병에 걸릴 시간이 만약에 1시간이면 25분. 그럼 또 내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한 2시간 있어도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 있어도 돼요. 그렇게 햇빛을 쬐면서 일주일에 3번 그렇게 햇빛을 쬐면서 활동을 하시면은 피부도 오히려 건강해지고, 그리고 햇빛을 쬐면은 비타민 D 합성이 되잖아요. 먹는 비타민 D는 10%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흡수되는 그 비타민 D는 그대로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니까,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햇빛을 쬐면은 밤에 잘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이제 정신질환에도 햇빛이 아주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림치유가 어떤 효과를 보는가를 검증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지금 여기 있는 항목을 우리가 바로바로 측정할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연구나 이런 논문이나 아니면 의학계에서 많은 이제 연구 논문이나 결과 이런 걸 발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혈압, 맥박, 심박변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산에서도 할 수 있는데, 카테콜라민, 코르티솔, 멜라닌,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 이런 거는 실험하고 의료 그거를 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 인지적인 어떤 그런 척도도 검사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아실현감이나 우울감 척도,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거는 직장인들한테도 많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기분장애, 정서적 불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6가지로 지금 6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에 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다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지도사를 따서 국가고시를 칠 때만 해도 6대 요법, 7대 요법 이렇게 달달 외웠는데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거의 엔터테인먼트 정도 돼야 돼요. 엔터테이너 정도 수준이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다분화되고 있어요. 먼저 요 기후요법이라는 거는 저렇게 산이나 바다에 가서 공기나 바람을 쐬거나 이렇게 풍요, 일광욕 이런 걸 기후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요법은 이제 약초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꽃을 만진다거나 아니면은 반려식물을 심는다거나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식물요법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운동요법은 요즘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그런 이제 요법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신체적인 건강이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또 직결되고 하니까 근력과 또 관절과 이런 이제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운동요법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법은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생활 습관까지 이렇게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 밑에 물요법은 크나이프 요법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독일 크나이프 신부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다고 해서 크나이프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굉장히 이제 악성 질환이 있었는데 물로 다 치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물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리를 걷거나 아니면은 물에 젖은 이제 잔디를 걷거나 해변을 걷거나 이런 것도 다 물요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증강시키는 그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체질별로 아니면 질환별로 이렇게 아까도 아까 시간에도 보니까 성분별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하시던데요. 이제 식이요법이 그런 요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거의 일상화되고 있는 명상에 대한 이제 타임지 표지예요. 타임지 표지에 1970년 이후로 이렇게 표지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금 요 이후로는 전부 2000년 이후에 나온 타임지의 표지인데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명상이 처음에는 뭐 라저니시나 아니면 달라이 라마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신적인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묻고 답을 얻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어, 그죠? 정신적인 어떤 뭐 수도승이나 이런 데 가서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을 또 해줄 것인가 이렇게 또 기대를 하는 그런 분야였었어요, 명상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걸로 이제 되면서 요가가 나왔어요. 요가가 여러분들이 동작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잖아요. 몸을 막 비틀고 꼬고. 그러면은 어려운 동작을 많이 할수록 요가를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동작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호흡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때 그게 요가의 효과거든요. 그 요가라는 말 자체가 합일, 묶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내 정신을 딱 잡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호흡을 거기 맞추어서 하면은 몸과 마음과 호흡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가로 수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명상에 도입을 합니다. 요가가 운동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접목됐다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마음챙김 혁명이라고 2014년에 숭산 스님의 제자였어요.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숭산 스님의 제자이면서 그분이 불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명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불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종교색을 다 빼고 인간의 뇌하고 이렇게 인간의 뇌와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걸로 해서 명상이 이제 선봉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리차드 기어가 불교 신자라 그러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이름이 뭐예요? 빌 게이츠하고 그분들도 명상을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영덕에 가면 명상센터가 있어요. 삼성 임직원들이 거기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볼까 싶어서 보니까 삼성 임직원들이나 가족들만 갈 수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명상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나라에서 명상을 이제 조금 이렇게 박차를 하고 있는 데가 카이스트의 내과학연구소에 이제 명상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미산 스님, 김완두라고 미산 스님하고 또 다른 이제 그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명상 공부하시던 분들하고 같이 해가고 계속 지금 명상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냥 우리가 예전에 명상을 하면은 그냥 스님들 자선하고 앉아가지고 뭐 이먹고 하면 스님이 조수전사가 뭐 똥막대기다 하면은 그게 왜 똥막대기일까 하고 그게 명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명상을 하면은 몸에 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된다 하는 게 MRI를 찍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뇌파를 검사해도 하고 이제 하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이제 드디어 연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논문으로 나오고 또 박사님들이고 의사 선생님들이 발표를 해야 대중들한테 먹히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명상이 굉장히 그 일상생활의 현대인의 기술이에요, 지금은.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 때 명상이 또 굉장히 더 번져서, 삶의 행복을 위한, 길로 그렇게 명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대구시 산림지도사 협회에서, 산에는 못 가고, 가까운 도시 숲에서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 간들간들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저희 최정산에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비옷을 입고 거기 이제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 누워서 비 맞으면서 사람들 눈 감고 명상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저거는 이제 방금 흔들흔들 했는 거는 나를 위한 찻잔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에서. 풀잎을 띄고 꽃을 떼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나를 위한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제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이제 김정희 박사님께서 거기 숲에 오셔가지고 싱잉볼 연주를 하면서 명상을, MBSR 명상을 하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람이 잘 지나가는 바람길에서 담요로 이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풍욕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야시골이라고 그 범어동에 야시골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날도 비가 왔어요. 우리 작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올해 같은 폭우는 아니고 그냥 비가 많이 왔는데 촉촉하게 저는 운동장에서 맨발로 저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노인 그 복지관 같은 데 가셔서 이제 노인들하고 같이 줄로 이제 운동을 하고 팔 근력 운동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사진입니다. 예, 요렇게 우리가 해봤는데 소개가 너무 길었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그 인사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만났잖아, 그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시 하나 읽고 갈게요. 어느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 목소리 안 크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예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서 제가 방문객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방문객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방문객을 환대를 하면서 한다는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 하고 그렇게 오늘 시간을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방문객이 될 수 있겠죠.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게 닥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생각지 않았던 일이 오는 것도 그것도 방문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오늘 1시간 앉아 계셨고, 어휴,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서서 우리 율동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의자를 앞으로 책상으로 쫙 밀고, 어려운 율동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어깨를 뒤로 이렇게 4번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4번 이렇게 돌리고, 오른손 했으니까 이제 또 왼쪽도 이렇게 4번 어깨를 크게 앞으로 또 4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중간으로 합장을 해서 이렇게 가슴을 쫙 열면서 이렇게 뒤로 날개뼈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4번 합니다. 4번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을 또 팔을 펴서 이렇게 해서 쫙 핍니다. 흉곽이 넓어지게. 우리 호흡하는 흉곽이 넓어져야 되죠. 이렇게, 예. 옆 사람하고 부닥치지 않게 아래 지그재그로 이렇게 좀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했으면은 중간에 이제 간주음이 나와요. 간주음이 나올 때는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삐딱삐딱 춤을 좀 추시면 돼요. 옛날에 이렇게 스텝 밟으신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오면 다리를 요렇게 앞으로 옆으로 요렇게 하기 힘들면은 그냥 한번 올리고 땅에 대 있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고관절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왼다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렇게 해서 360도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고. 예. 자,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몸이 좀 풀렸나요? 오늘 조금 불편하게 해드릴 거건데, 서신 김에 앉지 마시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걷고, 쓰고, 자고예요. 건강하신 분들, 100세 넘으신 분들 비결이 걷고, 쓰고, 자고예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걷고, 그 다음에 쓰면은 우리가, 티벳의 이제 7대 건강 기본이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해요? 시청기소, 법외중, 이렇게 외웠어요. 시는 뭐겠어요? 시각, 시청력. 그 다음에 청은 듣는 거죠. 청각이죠. 기는 뭐겠어요? 기억력. 그 다음에 소는 소화력. 그 다음에 보는 보행력. 그 다음에 배는 배설. 그 다음에 중은 중심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균형이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서 아까 그거 예전엔 잘했는데 이제 조금 흔들거려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걸음이 중요한데, 요렇게 지금 두 조로 나뉘어서 요 중간으로 나와서 요렇게 한 바퀴를 한번 걸어 보겠어요. 근데 요 줄이 끝나면은 뒷줄에 계시는 분이 저분을 따라가시고, 저분 뒤쪽에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요 인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두 분이. 자, 요렇게 한 바퀴를 걷는데, 우리가 평상시 걷는 것처럼 한 바퀴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요렇게 중간을 딱 나누어 가지고 이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평상시 걸음걸이대로 한번 걸어봐 주실게요. 네, 하셨어요. 자, 그렇게 걸으시다가 제가 요 소리가 나면은 딱 멈추는 겁니다. 요 소리가 나면은 멈추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걸으세요. 자, 빨리 이제 평상시 걸음걸이대로 한번 걸어 보십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제가 뭐 그냥 생목으로 해도 나을 것 같은데. 자, 멈추어 섭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걷는가, 어디를 걸을 때 내가 이런 걸음을 걷는가. 자, 지금부터는 이 속도에 한 5분의 1 정도로 걷는데 오른발을 떼고 오른발이 땅에 대이는 순간 왼발을 떼세요. 우리가 왼발이 떨어졌는지 오른발이 떨어졌는지 사실 모르고 그러셨죠. 자, 지금은 오른발을 땅에 대이면은 왼발을 떼고 왼발이 땅에 대이면 오른발을 떼고 그리고 골반이 앞으로 나가면서 다리가 골반을 따라갑니다. 모델 워킹 할 때 보면은 골반이 나가면 발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무릎을 살짝 들면서 걸음을 한번 천천히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앞 사람하고 간격을 조금 두고 천천히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내 땅에 닿고 발가락이 땅을 밀면서 다음 발을 뗍니다. 천천히. 자, 그렇게 한번 걸어 보세요. 자, 멈춰 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걸으니까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내가 왼쪽, 오른쪽으로 쏠렸는지, 아니면은 앞으로 자꾸 넘어지려고 했는지, 그리고 한 발 떼기도 전에 이미 다른 발을 떼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내 걸음의 주인은 나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걸을 때는 막 이야기하면서 쳐다보면서 다른 걸 쳐다보면서 걷다가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 걸음의 주인은 내고 내 혼자 걸을 때 어떤 이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시큰 떠들고 하루 종일 뭔가 웃고 떠드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공허할 때 있죠. 오늘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혼자 걸으면서, 나의 걸음걸이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떻게 불편한가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걸음걸이로 걸으시면서 내 걸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 걸어 볼게요. 천천히 걸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걸음걸이가? 천천히 걸으니까 어떠셨어요? 오히려 불편했죠? 예, 막 넘어지려고 하고 그러셨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가속도 때문에 내 몸을 이제 살펴보지 않고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걸음 걸으실 때, 예? 예. 제가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제 산에 오시면 걷기 명상을 해요. 실제로.
걷기 명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걷기를 하면서 이제 장생보 걷기라고 하거든요. 방금 걸으신 게 뒤꿈치를 땅에 대고 그 다음에 발바닥에 영천을 누르면서 발가락으로 밀고 다음 걸음으로 옮기는 게 이게 이제 오래 사는 걸음걸이에요. 오래 살 수 있는 걸음걸이라고 해가지고 장생보 걸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으면은 몸에 균형이 잡히고 다리에 근력 훈련도 돼요. 물론 빨리 걷는 것도 근력 훈련이 돼요. 빨리 우리가 걷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 근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천천히 걸음으로써 내가 균형 있게 걷는 거를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걷기 명상을 이제 제일 먼저 창시하신 분이 틱나탄 스님이에요. 틱나탄 스님 아시죠? 베트남의 스님. 예, 그분이 그 자기 나라로 못 돌아가고 그 걷기 명상을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의미를 내가 지나온 걸음은 과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은 현실의 나,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는 이제 미래, 이렇죠. 그래서 이제 현중감을 이제 걷기에서 찾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내가 존재하는데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걸음을 이제 걷기 명상에 도입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앉아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아직 할 게 두 개가 있는데 앉아서 우리가 이제 그 피로 물질을 배출하는 간단한 요가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왼 귀를 잡고 이렇게 목을 쭉 늘어뜨립니다. 오른손으로 자, 이렇게 어깨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5도 뒤로 해서 앞으로 45도 이렇게 쭉 당겨주면은 여기 승모근이 쭉 늘어납니다.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또 쭉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앞으로 45도 이렇게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세요. 제가 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시고 자, 오른손으로 이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쭉 여기를 꽉 잡고 사선으로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사선으로 목을 길게 늘어나면 여기 이제 흉쇄 유돌근이라고 있어요. 이게 쭉 늘어나면서 림프가 이렇게 쭉 이완이 됩니다. 자, 반대로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누르고 사선으로 목을 쭉 길게 늘려줍니다. 자, 스트레칭이 좀 되죠, 목이. 자, 그 다음에 왼손을 오른손 옆구리에 대세요. 오른손 옆구리에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대고 오른손으로 깍지를 꽉 잡습니다. 깍지를 꽉 잡고 자, 이제 반대편으로 고개를 쭉 늘려줍니다. 자, 어깨와 승모근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피로가 풀리고 자, 반대로 깍지 낀 손을 반대쪽 옆구리에 대세요. 자, 깍지 낀 손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 줍니다. 깍지 낀 쪽으로 머리를 기울여서 쭉 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 앞으로 하시고 자, 손을 잡으시고 뒤로 이렇게 쭉 펴서 팔 안쪽을 쭉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주먹을 쥡니다. 주먹을 쥐어서 이 주먹을 잡고 밑으로 자, 쭉 밀고 주먹 쥔 손은 앞으로 밀고 잡은 손은 당기고 자, 반대로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요? 자, 당겨 주시고 자, 주먹 잡고 당겨 주시고 자, 오른손을 올려서 요 뒤로 이제 뒤통수 쪽으로 굽히고 왼손으로 팔꿈치 잡고 자, 옆구리를 쭉 당깁니다.
갈비뼈가 쭉 늘어나나요? 네,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무리하시지 말고 슬슬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 자, 해서 옆구리를 쭉 늘려주시고 네,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죠, 이 동작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체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앉아 있거나 뭐 소파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하면 하체가 좀 부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왼발을 오른쪽 무릎에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신발을 벗으시고요. 신발 벗고 자,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앞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당겼다가 밀었다가 발가락을, 그 다음 발바닥이 쫙 늘어나죠. 스트레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먹을 쥐고 발바닥을 툭툭 칩니다. 이렇게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우리 그 남자분들은 장가 왔을 때 여기 많이 맞았죠, 그죠? 힘내라고. 영천. 네. 효과 있던가요? 자, 이렇게 치시고 발 뒤꿈치도 톡톡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합니다. 주물러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오금 있죠? 오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조물조물 합니다. 여기가 림프절이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채이면은 쓰레기통처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서 해소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잡고 손목을 잡고 자, 톱질 하듯이 이렇게 네, 허벅지를 이렇게 슬슬슬슬 마사지를 합니다. 팔로 이렇게 상체를 굽혀서 뭐 체중을 실으면 더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근막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해부 있죠. 여기 사타구니, 여기도 림프절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엉덩이, 아이고 잘했다 하고 엉덩이 한번 툭툭 두드려주세요. 네? 자, 했는 발하고 안 했는 발하고 느낌이 다르죠? 주물러 줬는 발하고, 나도 지금 안 했는 발도 나도 해줘 하죠? 그러면은 다시 무릎에 이 발을 또 얹고, 자, 발가락 잡고 뒤로 넘겼다가 당겼다가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발바닥 치기.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몇 번만 때리는데 집에서 할 때는 충분히 좀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하고 이렇게 정갱이를 손으로 주물주물 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오금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예. 의자에서 하시기 좀 불편하시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허벅지에 팔꿈치를 얹어요. 손목 잡고 톱질 설금설금 톱질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다리를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근막이 이완이 돼서 피로 물질이 다 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부 조물조물 해서 자, 쓰레기 청소하는 겁니다. 자, 엉덩이하고 고관절 툭툭 쳐주시고, 잘했다 하고 내 엉덩이 툭툭 쳐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하체 부종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 독소 배출이 림프를 따라서 다 되는데, 그 피로 물질이 다 풀려 나가면은 어떤가요? 하체가 조금 아까보다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집에서도 매일 이렇게 피로 물질을 다 돌려주시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로도 회복이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가 남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시를 한 개 낭송을 하셨는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해보실까요? 혹시? 기도 정재호 쫓기는 듯이 살고 있는 한심한 나를 살피소서. 늘 바쁜 걸음을 천천히 걷게 하시오. 추녀 겉의 풍경 소리를 알아듣게 하시고 금요의 글을 짜는 마무리도 지켜보게 하소서. 꼭 담은 입술 위에 어린 날에 불렀던 동요를 얹어주시고 굳어있는 얼굴에는 소스를 바람에도 어우러지는 풀밭 같은 부드러움을 허락하소서. 책 한 구절이 좋아 한참을 하늘을 우러르게 하시고 차 한 잔에도 혀의 오랜 사색을 허락하소서. 돌 틈에서 피어난 민들레꽃 한 송이에도 마음이 가게 하시고 기와장의 이끼 한 나대로 병을 얻게 하소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자비명상이라고 명상에도 요즘 굉장히 트렌드가 많아요. 그 자비명상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랑과 용기를 채우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그 다음에 상처를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주는 그런 이제 명상의 종류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명상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명상할 때는 제일 기본이 이제 몸을 똑바로 앉히는 거예요. 척추부터 정수리까지를 똑바로 세우면은 이게 이제 호흡이 그대로 다 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리하고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얹어 넣으시고 눈은 이렇게 감고, 자, 코로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으로 이렇게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또 배를 수축시키면서 호흡을 내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명상을 해보겠는데요. 자, 제가 명상하면서 싱잉볼도 치겠습니다. 싱잉볼은 이게 이제 우리 몸으로 소리로서 전달되면 파장으로서 저희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주는 어떤 그런 명상 도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끝을 한번 잡아보시면 됩니다. 굳이 싱잉볼 소리하고 내 호흡하고 맞추실 필요는 없고, 호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뱉습니다. 내 몸을 편안하게 발과 다리와 팔을 편안하게 놓으시고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봅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쉽니다. 다른 생각이 올라와도 굳이 그 생각을 쫓아버리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에 사로잡힌 나를 바라보면 되고 그 생각에서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시원한 바람이 코로 들어가고 몸에서 데워진 공기가 코를 통해서 천천히 나옵니다.
지금 나의 존재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과 마음으로 상처나 고통을 준 일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 상처를 주고 고통스러웠던 일이 있으면 그것 역시 내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역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생명체들과 그리고 모든 나의 지인들이 우주의 조화로운 에너지와 함께 나를 도와주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안녕과 안정과 그리고 평화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마음 깊이 한번 해봅니다. 소중한 나의 가족과 나의 지인들에게 감사와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에 감사와 사랑을 표시해 봅니다. 자, 두 손으로 가슴을 안으면서 나에게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한번 속삭여 봅니다. 잘 견디고 있어. 잘해왔어. 고마워. 그리고 다 괜찮아. 이렇게 나를 토닥토닥 해줍니다. 자, 천천히 눈을 뜨시고요. 가슴 앞에 손을 모읍니다. 예. 나마스테. 예. 우리 이제 명상이 끝나면 손바닥을 이렇게 쳐줘야 돼요. 이렇게. 예. 내 어깨 쪽으로. 이렇게 치고.
겨드랑이 툭툭 두드려주시고요. 옆구리를 쓱쓱 쓰다보세요. 옆구리 쓰담는 거는 다 잘 되었어, 다 괜찮아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 손바닥 치고 어깨 치고 겨드랑이를 치면서 옆구리를 쓱쓱 쓰다듬어 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둥글게 부벼주시고, 네. 배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편안해지셨어요? 네. 아,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른 거는 다음 달로 또 미뤄서 또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를 찾는 시간으로 했는데 뭐 어떻게 제목하고 조금 상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우리를 한번 채우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도 채우고 마음도 채우고 그 다음에 기분도 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면서, 자, 오늘 이걸로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가실 때 요런 수첩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쿠팡에서 샀는 수첩이에요. 이게 수제로 만든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요 글씨를 요게 이제 우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캘리그라피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어서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는 속지는 빈 종이거든요. 이 빈 종이에 한 줄, 두 줄 이렇게 매일 한번 써보세요. 아까 제가 장수 비결 중에 걷고 쓰고 자고, 그죠? 그렇게 쓰는 시간으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 내 기분이 어땠던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뭘 했던가, 나를 위해서 뭘 한 가지 했는 일이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적어 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책을 한 권 샀다, 꽃을 한 송이 샀다, 아니면은 뒷마당에 맨발 걷기를 좀 했다, 아니면 친구하고 좋은 데 가서 뭐 어디를 했다, 이런 걸 한번 적어 보세요. 적으면은 내가 뭘 했는지 이렇게 모으면 이것도 적금이에요. 나를 위한 적금. 그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 다음에 오실 때 한번 읽으실 분은 한번 읽는 기회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